테슬라를 세운 진짜 주인들. 테슬라를 제외하면 가장 최근에 미국에서 성공한 자동차 스타트업은 약 100년도 전에 설립된 포드입니다. 그 이후 가장 성공했다고 칭송받는 자동차 스타트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지금은 테슬라 하면 일론 머스크 하면 테슬라가 생각날 정도지만 사실 테슬라가 생길 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마크 타프닝은 거대 기업 텍스트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사우디 지사에서 일하던 그는 고향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게 됐고 친구의 소개로 마틴 이버허드를 만나게 됩니다. 마틴 역시 엔지니어였고 정치 성향이 마크와 맞았던지 정치 이야기로 이 둘은 친해지게 됩니다. 마크와 마틴은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카드게임에서 용을 때려잡으며 이 둘의 브로맨스는 찬란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브로맨스는 결국 스타트업 창업으로 이어졌고 당시는 인터넷이 뜨고 아마존이 책 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마크는 갑자기 배터리에 눈을 돌립니다. 배터리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었고 배터리가 발전하면 수혜받을 사업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배터리 더하기 인터넷, 인터넷 더하기 인터넷 책 배송, 인터넷 책 배송 더하기 다운로드.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든 첫 회사, 이북 리더기를 만드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누보 미디어의 로켓 이북은 미친듯이 팔려나갔고 이 둘은 회사를 1억 8,700만 달러에 매각하며 첫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마틴은 당시 벌어들일 거금으로 차나 한 대 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틴이 보기에 마음에 드는 차는 없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기름을 때우는 차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던 중 전기차 시장에 눈을 돌립니다. 전기차 시장은 거의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취미 수준의 시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AC 프로펄션이라는 회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AC 프로펄션에서 만들어낸 전기자동차 T0를 시승하게 됩니다. 마틴은 T0를 운전하자마자 충격을 먹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전기차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깨준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엑셀을 밟으면 밟는 대로 클러치 없이 부드럽게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는 경험을 합니다. 마틴은 T0에 흠뻑 빠져버렸고 AC 프로펄션에 투자하며 이 신세계를 상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AC 프로펄션은 마틴이 가진 비전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마틴은 이번 스타트업은 전기 자동차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 마틴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좋은 전기차를 왜 다른 자동차 공룡들은 만들지 않았을까? 물론 포드 같은 대기업들도 전기차를 시도했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지만 때는 20세기 말 수요자가 없어 포기를 하게 됩니다. 마크와 마틴은 이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이온 리튬 전지에서 찾았습니다. 이온 리튬 전지는 성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시장은 모든 것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소기업도 아닌 벤처기업에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모든 부품들을 이미 아웃소싱하고 있었고 마틴과 마크는 모든 부품을 직접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틴은 아내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습니다. 파라솔 밑에서 아내와 앉아 새 회사의 이름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몇 달을 고민하고 아내와 상의하던 주제였습니다. 수천 개의 이름이 후보군에 있었지만
마땅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마틴의 머리에 번쩍하고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테슬라 모터스는 아내의 마음에도 쏙 들었습니다. 2003년의 뜨거운 7월, 테슬라 모터스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투자자들을 위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가솔린보다 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동차, 정치적으로도 좌우가 없는 친환경 자동차, 거기에 안정적으로 빠른 제대로 된 전기 스포츠카라는 이점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할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그해 겨울 영국의 로투스를 방문합니다. 이 둘이 만들게 될 차체를 로투스의 앨리스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창업자들의 프리젠테이션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발표라고 두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이 두 사람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이죠. 투자자들은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는 이 두 사람을 내쳤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였고 투자를 결정합니다. 우주로 나가겠다는 생각에 미쳐있던 페이팔과 스페이스X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750만 달러를 투자하며 테슬라 모터스의 이사회 회장이 됩니다. 투자를 얻어낸 창업자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꿈의 자동차 테슬라 로드스터에 한 발 성큼 다가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생전 만들어 본 적 없던 이 두 남자에게는 여전히 난관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로투스의 회사의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엔진 제설계가 문짝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1000만 배는 쉽다. 자동차의 자자도 모르는 이 두 사람들에게는 여러 조력자가 붙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줍니다. 그저 이미 존재하는 차체에 전기 엔진만 올리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으로 해결하려 했던 이 순진했던 두 남자는 자동차 업계에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마틴 앞에 가장 큰 난제는 로드스터의 디자인이었습니다. 전자책을 만들어 팔던 이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는 디자이너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로드스터의 아름다운 모습은 정말 선명하게 뚜렷했습니다. 문제는 그게 마틴의 머리에서만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틴에게는 구세주가 나타납니다. 옆집 이웃이자 IDEO의 창업자, 디자인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영국 남자 모드리지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모드리지의 질문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선을 긋고는 한쪽에는 클래식, 한쪽에는 미래지향적,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물었습니다. 모든 질문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모드리지의 삼파술로 인해 마틴의 로드스터는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마틴은 테슬라의 주요 인물 15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 안에 일론 머스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최종 시안들의 투표를 시킵니다.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디자인이 테슬라 로드스터로 선정됩니다. 난관의 난관을 거쳐 2004년 첫 시승용 로드스터가 등장했고 결과는 만족스러웠습니다. 2006년 드디어 실제 로드스터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헐리우드는 열광했습니다. 대당 10만 달러, 예약이 줄을 이었습니다. 머스크가 프리젠테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테슬라의 인지도는 올라갑니다. 언론도 반응하기 시작했고 마틴과 마크는 스타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이름은 테슬라와 함께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거슬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이 회사의 이사장임을 언론에 명확히 하기를 마틴에게 이메일까지 써가면서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테슬라는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마틴은 커가는 회사를 팔아본 적은 있어도 경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틴은 자신은 생산에 집중하고 싶으니 일론 머스크에게 제대로 된 CEO를 고용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틴은 이 한마디가 자신의 약점이 되어 돌아올지를 몰랐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슬슬 마틴 없이 로투스의 영국 공장에 가기도 하며 마틴이 하던 일에 관심을 보이고 이를 진두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2007년 마틴은 이사회 회의에서 경질되고 한직으로 물러나게 됩니다.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거의 쫓겨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처럼 말이죠. 2008년 로드스터는 세상에 팔리기 시작했고 테슬라의 이름은 의심 섞인 환호를 받으며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대명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전자책을 개발했던 개발자이자 던전 앤 드래곤즈를 즐기던 절친 마틴과 마크. 이 둘이 만든 회사 테슬라. 하지만 이 두 남자의 이름 대신 우리는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를 떠올리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드려봅니다.